한국에 비해 1990년대부터 일본 경제가 성장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역시 원인은 관료와 정치인이었고, 그런 정치인을 선택한 일본 국민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같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한국에게 완전히 패배해버렸다. 일본 기자의 현실적인 발언에 대한 한 일본 네티즌의 반응입니다. 불과 얼마 전 과거만 하더라도 분위기상 한국이 일본의 경제를 많이 따라잡았다고는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실질적인 통계나 기타 수치들은 여전히 일본이 한국을 앞서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물론 영토 크기나 인구수를 생각하면 당연히 모든 부분에서 일본이 앞설 수밖에 없어 보였지만, 이제는 눈에 보여지는 통계마저도 한국이 일본을 앞지르기 시작하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국인이 아닌 일본인 기자의 입을 통해 알려진 내용들입니다. 지난 17일 일본의 언론사를 통해 올라온 칼럼은 제목부터 굉장히 자극적이었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GDP와 기타 요소들이 한국에게 밀리고 있다. 세계에서 밀려나고 있는 일본의 끔찍한 참상이었는데요. 단순히 현재 경제 성장이 지연되고 있는 일본의 상황뿐만 아니라 일본의 현재와 미래를 정확하게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기자는 단순 GDP와 같은 통계적인 수치만 보게 되면 일본은 여전히 미국, 중국에 이은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라고 보여지지만, 이 모든 것이 함정일 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질적인 그 나라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일명 구매력 GDP를 보게 되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한국에 비해 너무나도 초라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먼저 구매력 GDP란 구매력 평가 지수라고도 불리며 각 나라의 물가 수준을 일정한 환율을 기준으로 변환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국 국민의 실질적인 소득과 구매력, 그리고 생활 수준 등의 실제 국민들의 생활과 연관되어져 있는 지표를 더욱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일본 기자에 따르면 이처럼 명목 GDP는 일본이 한국을 훨씬 앞서고 있지만, 구매력 GDP의 경우 한국이 28위, 일본이 33위로 한국이 일본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며 이미 두 나라 국민들의 소득과 생활 수준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이미 한국이 일본을 추월한 지는 오래됐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한국은 해당 지표에서 이미 2017년 일본을 추월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최소 2023년은 지나야지만 일본을 추월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당초 전망에 비해 무려 6년이나 빠르게 이루어진 결과였죠. 그리고 이후 일본의 계속되는 경제 하락과 전염병, 도쿄올림픽 등으로 인한 부채 증가로 한국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 한국이 일본의 구매력 수준을 추월했을 때만 하더라도 일본인들은 매우 불쾌한 반응을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일본 경제 전문가들을 통해 일본은 왜 한국보다 가난해졌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수도 없이 내보냈으며 현실을 꼬집었지만, 그때마다 일본인들은 한국과의 비교는 의미조차 없다, 그저 불쾌할 뿐이다라며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한국과 일본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기 시작하고, 일본인들이 몸소 자신들의 현실을 깨닫게 되자 이제는 제일 처음 알려드린 반응처럼 결국 정치인과 국민 모두의 잘못으로 인해 한국에게 추월당하는 결과를 안게 되었다고 일부 일본인들은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죠. 결국 명목 GDP는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높지만 구매력 GDP는 뒤떨어지고 있다는 건, 일본이라는 국가는 부유하지만 일본 국민들은 가난하다는 것을 완벽하게 입증해주고 있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일본 국민들도 자신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데 끝까지 한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국을 부정하고 일본을 칭찬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물론 아직까지도 많은 수의 일본인들은 여전히 한국의 통계는 모두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식의 반응을 보여주며, 조만간 한국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일본은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며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사실 매일 이렇게 뉴스로만 일본 관련 뉴스를 전해들으면 그래도 일본은 여전히 선진국이고 절대 일본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일본이라는 국가가 지금 당장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동의하지만, 일본 커뮤니티나 SNS상에서 일본인들 스스로 나누는 이야기들을 보면 일본의 경제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건 그렇게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경제 전문가의 경우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충격적인 폭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 역시 한국처럼 베트남이나 태국 등 동남아 개발도상국 국민들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 자주 찾는 국가였습니다. 한국인들 역시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일본 취업 자리를 알아보는 경우도 매우 흔한 풍경이었죠. 하지만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10년 안으로 이제는 일본인들이 중국, 베트남, 태국, 그리고 한국 등
다른 국가로 돈을 벌기 위해 비행기를 타야 되는 상황이 올 확률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그만큼 일본의 내수 경제 자체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무너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 실체가 공개되지 않고 있을 뿐인 것이죠. 해당 칼럼에 달린 일본인들의 반응을 보게 되면 이제는 일본인들 스스로도 어느 정도 일본이라는 나라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해당 주제에 대한 자세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채가 생기면 국민에게 돈을 빌리는 나라가 일본인데 한국에게 추월당하는 것 자체가 정상 아닌가? 그리고 매년 이를 겪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일본인들 역시 이제는 할 말이 없다. 국가가 국민에게 돈을 빌릴 수 있다고는 쳐도 그 돈을 갚지 않는다는 게 문제야. 예전에는 국민이 가난해도 국가는 부유하니 언젠가는 다시 일본이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도 과연 부유한 게 맞는가 하는 믿음이 사라지네요. 한국의 GDP가 어떻든 상관이 없습니다. 결과는 일본은 1990년대 이후 발전이 없었다는 것이고 이 문제는 정부, 국민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일본은 파견법 계약과 공장의 해외 이전으로 국력이 떨어졌다.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일본인들은 싼 것만을 좋아하잖아. 그러니 결국 책임은 모두가 져야 하는 거라고. 한국, 중국과는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 뿐이고 경기가 전혀 나아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국민의 구매력과 가처분 소득의 기본적인 원리조차 모르는 일본인들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고 나아가 한국, 중국의 경제 성장이 뒤처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전체 시장을 보면 일본은 확실히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원인 파악이 우선이지만 그것은 정부가 할 일, 국민들은 생계에 지쳐 다른 걸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나는 경제에 대해 잘 모른다. 심각한 건 나뿐만이 아니라 지금 일본 국민들 대부분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뿐이라는 거야. 나무의 기둥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생계의 근간이 되는 임금이 낮아 소비가 적고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갖지 않기 때문에 일본은 발전을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혁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보수적인 법을 세대 사람들이 기업의 중추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분배가 없으면 성장이 없다고 하지만 뿌리보다 재분배를 검토하고 고령 복지에 대해 검토해야 하지는 않을까? 그것이 이 나라가 앞으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봐. 저출산과 고령화는 수십 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 정치인 대부분은 노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일만 생각한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발전이 있을지 그런 것보단 오로지 개인 중심인 것이다. 많은 관료로 인해 증명됐잖아. 이상으로 일본 기자의 한국과 일본 비교 칼럼에 대한 일본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